안녕하세요 여러분, 셰무와 이효진의 쉬운 베이킹 수업. 오늘은 389쪽 과일 타르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다음 페이지 펴주시고요. 실온의 버터를 부드럽게 푼 뒤에 슈거 파우더를 채 쪄서 넣고 매끄럽게 섞을 거예요. 그래서 채를 칠 때는 대부분의 경우에 두 번에 나눠서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대략적으로 하시고 이제 거품기로 섞으면서 이렇게 섞어주시고 대략적으로 섞였다 싶으시면 다음 채를 치고 매끄럽게 섞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달걀 노른자, 양이 적으니까 한 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거품기로 매끄럽게 섞어주세요. 마지막 단계죠. 박력분하고 아몬드 파우더를 이렇게 해서 두 번에 걸쳐서 채를 섞어 주시고요.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11자라고 하는데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가장자리 가운데 이렇게 여며 가시면서 날가루가 대략적으로 안 보인다 싶으면 두 번째 가루 채쳐서 넣으시고 잘 한 덩이로 뭉쳐 주도록 하시겠습니다. 매번 당부 드리는 게 빵 반죽 치대는 것처럼 막 손으로 하시거나 이러지 말아주세요. 저희 바삭한 식감이 중요하니까. 이제 두 번째 채 쳐주실게요. 대략적으로 날가루가 한 덩이로 뭉쳐졌으니까 더 이상 막 섞지 마시고요. 작업대에서 꺼내서 마무리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모습은 다른 타르트나 이런 거 할 때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책에는 없지만 한 번 더 그때 다른 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서 잘 해보세요. 제가 맨날 최대 10번 이상 하지 말라는 그 작업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셔서 지금 상태로는 굉장히 얼기설기하게 날가루만 안 보이는 거지 전체적으로 텍스처가 고르지가 않기 때문에 이러면 식감에 영향을 끼치니까 해가지고 한번 밀고 당기고 최대 10번이고요. 혹시 들어붙어서 조금 멘붕이 온다 하시면 이렇게 사람 손이 아닌 스크래퍼로 여며 가시면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최대 10번, 항상 5번에서 10번 사이로 하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반적인 타르트 반죽보다는 지금 버터도 실온이고 해서 살짝 질기 때문에 참조를 해주시고요. 그 1시간 동안 냉장해서 숙성하는 동안 작업대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요. 이 상태로 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한 2cm 정도 두께로 되도록 이렇게 해서 편편하게 냉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아몬드 크림을 만들 건데 아까 크러스트 만드는 방법이랑 살짝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 재미나게 만들어 볼게요. 일단 실온의 버터도 등장을 하고요. 아까는 슈가 파우더였는데 이번에는 설탕을 넣어가지고 이번에도 반반 대략적으로 섞였다 싶으시면 다음에 차 넣으셔가지고 마무리 해줄 거고요. 아몬드 크림이니까 당연히 아몬드가 굉장히 큰 비중인데 설탕, 그 다음에 계란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나쁘게 말하면 살찌는 크림이지만 맛있게 드시는 크림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달걀이 이 정도기 때문에 분량이 너무 적지만 않으면 항상 나눠서 섞는 습관을 들여주세요. 나눠서 섞는다는 거는 당연히 양을 반반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체 처음 들어간 분량이 대략적으로 섞였다 싶으시면 다음 회차를 넣고 매끄럽게 섞어주시고요. 이럴 때는 굳이 뭐 전자 핸드믹서 이런 거 쓰실 필요가 없는 게 핸드믹서를 섣불리 너무 자주 쓰시면 사실 분리될 위험성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 막 많이 휘핑을 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써주시면 돼요. 됐고 이제 럼주를 섞어주시고요. 달걀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 아니라 한 3-4번에 나눠서 섞어주셔도 좋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조금씩 섞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기 때문에 다 됐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저희 아몬드 가루하고 박력분을 채를 쳐서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채도 당연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실 때 이 채 부분이 액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반 정도 채 찢어주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가운데부터 이렇게 섞어주시면 다 섞이거든요. 튀거나 이런 거 없이 섞이니까 가장자리 긁어가시면서 해주시고 이제 두 번째 회차 넣고 섞도록 하겠습니다. 날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만 매끄럽게 섞어주세요. 지난번에 다른 크림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섣불리 저기 짤주버리에 넣어두지 마시고 그러면 한번 휘핑을 해서 저희가 못 쓰잖아요. 이 상태로 비닐 같은 걸로 덮어두시고요. 짤주머니 넣기 전에 한번 이거 풀어가지고 넣어주시도록 할게요. 이제는 냉장에 뒀던 반죽을 3에서 5mm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얇게 밀어서 여기 틀에 얹을 차례예요. 그런데 이럴 때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비닐을 사용하시면 모양을 잡기가 편하시기 때문에 살짝 이런 식으로 당연히 냉장이 됐으니까 갈라질 수가 있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납작하게 모양을 확보해 주시는 거를 기억을 해 주시고요. 숙달이 되시면 덧가루를 뿌리시고 정말 막 제과학교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비닐 없이도 이 반죽만으로도 밀실 수가 있겠지만 처음 하실 때는 비닐에 조금 힘을 빌려주시는 게 아마 크게 덜 버겁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비닐이 없으면 결국은 여기나 밀대에 들어붙지 않기 하기 위해서 계속 그걸 뿌려야 돼. 덧가루를 뿌려야 되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당연히 덧가루 사용해서 과해지실 수가 있고 그러면 결국 이 반죽 자체에 섞이지 않은 덧가루 때문에 굉장히 맛이 텁텁해진다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특히 이 비디오를 보시고 처음 타르트 만들어 보시는 분들은 비닐로 충분히 해보신 뒤에 숙달이 되시면 이제 비닐에서 반죽 빼셔서 덧가루 뿌리시면서 하시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모양이 잡혔다. 자, 이게 고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고른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모양이 지금 이렇게 조금 삐뚤어도 되는 이유는 하나를 하고 나서 위에 하나를 이제 더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양을 너무 막 정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거고요. 직사각형.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얼마나 일정한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방법은 옆에서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정도면 되겠네. 자신이 붙으셨다면 가위로 이거를 뜯어 주실게요. 가위로 비닐을 뜯으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번에 타르트를 제가 최근에 계속 하다 보니까 반복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방송을 지속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은 그러시겠죠. 이렇게 손으로 살짝 민 상태에서 너무 댕공 자르지 않으시도록 이렇게 이제 됐으니까 살짝 여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굽히면서 수축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남는 거는 옆에 뭉쳐서 다른 거를 할 거고요. 비닐을 씌운 채로 이렇게 모양을 다듬어 주셔도 돼요. 이게 다 타르트 겉면에 드러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반죽이 흐물거려서 만지기 힘들다 하시면 가차없이 냉장에 두셔도 되고 저희 항상 타르트 이런 거 만드실 때 하루 안에 다 하기가 벅차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반죽은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 게 베이킹 파우더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저희 타르트의 옆면도 되게 중요한 게 자를 때 바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조금 보세요. 밀어 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상태에서 밀어 올리지 않은 부분이 있고 제가 손으로 다듬은 부분이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올리면서 살짝 각을 예쁘게 해준다. 이렇게 살짝 귀찮긴 하지만 시간으로 따져보면 거의 5분도 안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타르트 틀도 작으니까 그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걸 하는 동안 물러질 수가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냉장을 한 뒤에 이거를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네.
아랫부분에 누락된 데 없는지 봐주시고 각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려주시고 네, 냉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뒀던 크림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여기 짤주머니에 채워주시고요. 짤주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지퍼백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크러스트 얹은 거는 냉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바로 꺼내가지고 이제 삐게라고 포크로 찔러서 크림 채우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크림을 짜고 오븐은 당연히 예열을 해뒀고요. 가운데부터 이렇게 소용돌이 모양으로 돌려서 짜주시고 예열한 170도 오븐에 35분 정도 저희 굽도록 할게요. 너무 색이 진하게 난다 싶으면 당연히 돌려주는 거 맨날 제가 오븐 그거 찍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그냥 굽지 마시고 살짝 이렇게 흔들어 주셔도 되고 그 방법으로도 한계가 있다. 크림이 뻑뻑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저희 스패츌라 이런 게 없으면 숟가락으로 써주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도구가 없다고 뭐 오븐이 작다고 뭐 못 만든다 이런 거는 아니시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요새 다이소 이런 데도 굉장히 물건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미술용품 파는데 이런 것도 팔고 이렇게 해서 구워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지 10분쯤 지난 모습이고요. 20분쯤 지났을 때 색이 너무 진하게 나면 알루미늄 호일이나 테플론 시트 덮어주시고요. 한 20분 정도 지났으면 또 방향도 오븐팬 꺼내서 완전히 반대로 하셔가지고 골고루 색 나도록 해주세요. 타르트를 실온에서 식히는 동안 생크림을 휘핑할 거고요. 단 거를 싫어하시면 설탕을 안 넣으셔도 되지만 저는 조금 넣으려고 이렇게 너무 뻑뻑해지지 않도록 중속으로 돌려주실게요. 뾰족한 뿌리 설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뿌리 설 때까지 휘핑을 하셔서 여기다가 담아서 묶어주세요. 여기다가 가운데부터 이렇게 짜서 해주시고요. 과일이나 이런 거는 취향껏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너무 끝까지 하지 마시고 이따가 저희 스패츌라도 살짝 다듬을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올려주세요. 과일이 올라가면서도 살짝 눌러지기 때문에 타르트 이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일은 색깔별로 집에 있는 거 준비해뒀고요. 핀셋을 이용해서 다 얹도록 할게요. 오늘은 가운데에는 레드 커런트를 얹고 겉에는 이렇게 돌려보고 싶어서 새로운 거 시도를 해보는데 이거는 책처럼 보색을 대비로 하셔도 되고 여러가지 풀타르트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많을 거니까 아무래도 영어 소스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끝도 없는 디자인이 많을 것 같으니까 네, 오늘 과일 타르트 만들어 봤고요. 아마 한국에서 타르트 중에 제일 대표격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타르트가 초콜릿 타르트, 호두 타르트, 과일 타르트, 치즈 타르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책에서도 최대한 다양한 타르트를 실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타르트마다 이제 조금씩 크러스트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필링도 다르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으니까 타르트 전문점도 많고 타르트만 해도 사실 정말 평생에도 모자랄 정도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워낙에 품목 자체를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씩만 짚었고 이제 자신감이 붙으시면 다양한 타르트 여러 가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과일 타르트는 과일 자체의 막 신맛을 강조한다기보다는 조금 아몬드 크림을 넣어서 묵직하게 만들어 봤는데 오늘 데코는 제가 부드러운 느낌으로 해봤잖아요. 이렇게 해서 비슷한 색으로 해봤는데 색이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것도 같은 과일로 완전 두 가지 느낌을 내본 거니까 어떤 색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계절감도 많이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로와 나빠주 같은 광택제가 있는데 저희는 오늘 저희 식구 먹을 거라서 딱히 바르진 않았지만 굳이 만약에 만들어 두고 조금 시간 지난 뒤에 드셔야 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실 경우에는 미로와나 나빠주가 거기에 팔아요. 제과상에 팔면 그거를 살짝 이제 덜으셔가지고 냄비에 살짝만 가열을 해서 풀어서 따뜻한 상태에서 과일 위에 이렇게 요리붓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그걸 하면 보존력이 높아지고 확실히 이제 제과점에 파는 것처럼 반짝반짝해지는 그게 있는데 식감 자체는 딱히 좋은지 모르겠어요. 생과일에 뭔가 첨가물이 들어간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고, 타르트처럼 겉에 크러스트와 안에 크림이랑 위에 얹혀진 크림이랑 또 과일이랑 너무 이 성격이 다르잖아요. 이런 종류의 디저트는 에클레어나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만드셔서 바로 당일날 드시는 게 제일 맛있어. 안 그러면 점점 이제 여러 가지 소재가 섞이면 눅눅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굳이 하루 만에 다 도저히 못한다 하시면 크러스트만 먼저 전날이나 만드셔가지고 이제 냉장을 해 두셨다가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구우시든지, 아니면 아예 구워 두셨다가 구워서 저희 김 안에 들어있는 방습제 이런 걸로 밀봉 보관을 하루 정도, 이제 뭐 최대 하루지만 그렇게 하셨다가 이제 크림 채우고 네 이렇게 구우셔도 되긴 하지만, 오늘 여기에서는 크러스트와 안에 필링을 채워서 같이 굽는 거니까 네, 냉장 보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타르트를 상큼한 맛 이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393쪽에 응용하기를 넣어뒀고 이제 완전 다른 크림 두 개를 해놨으니까, 여기에는 이 크러스트만 따로 굽고 차가운 상태의 크림을 이렇게 짜시는 거기 때문에 책에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크러스트하고 크림을 짜서 같이 굽는 거랑 방법 차이가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냉동과일 쓰실 때는, 오늘 레드커런트 같은 경우에는 막 대놓고 이렇게 물기가 빠지고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레드커런트가 예쁜 거에 비해서 굉장히 신맛이 강하고 사실 맛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정말 비주얼을 위해서 쓰긴 쓰는데, 일반적으로 뭐 냉동 블루베리 이런 거 쓰실 때는 생크림 위에 바로 얹으실 때 굉장히 막 물이 찍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과일을 쓰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체리도 은근히 냉동은 아닌데 이렇게 책에서처럼 잘라서 얹을 때는 이 새빨간 게 배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조를 해주시고요. 가장 만만한 거야 뭐 귤이나 이런 키위처럼 크게 막 이렇게 삐어져 나오지 않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제가 그 유튜브 댓글 알림이 왜 안 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써놨더니 또 부담스러우신지 코멘트하고 덜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방송 보신 분들이 대부분 저를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 스토리에서도 팔로우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댓글은 바로바로 이제 저한테 공지가 오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거 막 참거나 하지 마시고 어떤 통로로든지 이제 알려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네, 유튜브 이제 댓글도 궁금해가지고 한번 쭉 한 80항목인데 한두 번 이제 주기적으로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소통이 안 되니까 그걸 해결을 해보려고 지금 계속 설정 이런 걸로 해서 설정상에서는 오게 해놨는데 왜 안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요 다음 품목은 까늘레라서 제거 항목이긴 하지만 완전 다른 분위기죠. 그 방송도 재미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방송 보신 분들이 과일 타르트는 이제 이 정도는 하겠다 싶으시면 다른 타르트도 다 올려놨어요. 뭐 에그 타르트, 초콜릿 타르트, 호두 타르트,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뭐 키슈라든지 점점 이제 자신이 붙으면 조금 다른 품목도 하게 되고 이러면 결국은 두루두루 이제 네, 재능이 생기시는 걸 거니까 재미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칼로 확 이렇게 끊어서 잘라주세요.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